뷰 보세요, 뷰. 라스베가스는 카지노와 호텔뿐만 아니라 다양한 자연 명소들에 가기 위한 거점지로도 유명한데요. 라스베가스를 갔다 오신 분들은 어디를 다녀오셨나요? 그랜드 캐년? 자이언 캐년? 브라이스 캐년? 하지만 아주 가까운 곳에 정말 놓치기 아쉬울 정도의 여행지가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레드락 캐년입니다. 레드락 캐년은 라스베가스 서쪽에 위치하고 있고 스트립에서 3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라스베가스에 몇 번 여행을 와본 사람들도 이렇게 가까운 곳에 이렇게 멋진 곳이 있었나 할 정도로 괜찮은 곳입니다. 딱 2시간만 있다면 가서 구경하고 사진 찍고 돌아오기까지 가능한 곳입니다. 길을 따라가면서 보이는 경관도 멋져서 커피 한 잔 들고 드라이브만 갔다 오기도 좋은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물론 저는 진짜 제대로 보고 느끼고 싶다면 약간의 트레일을 추천하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레드락 캐년의 핵심적인 뷰포인트와 트레일만 설명드리고 기타 방문 시 참고할 사항들만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레드락 캐년은 일방통행 길을 통해 출구로 나오는 루프 형태로 구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드라이브웨이를 타고 가다가 원하시는 뷰포인트에서 주차를 하시고 구경을 하는 방식입니다. 루프를 돌며 10개 정도의 포인트들이 있는데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중요 포인트들은 캘리코 1, 샌드스톤 쿼리, 그리고 하이포인트 오버룩입니다. 첫 번째 설명드릴 곳은 루프의 첫 번째 뷰포인트인 캘리코 1인데요. 이곳은 레드락 캐년에 온다면 모두가 들르는 곳입니다. 레드락 캐년의 가장 아이코닉한 곳이기 때문인데요. 웅장하고 멋있는 그야말로 레드락들이 펼쳐져 있어 바위를 배경으로 사진도 찍고 트레일을 따라 산책하기도 좋습니다. 산행을 하시든 안 하시든 캘리코 1은 꼭 들러서 사진 찍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설명드릴 뷰포인트는 루프의 세 번째에 있는 샌드스톤 쿼리인데요. 레드락 캐년의 대표적인 트레일이 2가지 있는 곳이라서 추천합니다. 날 잡고 산행을 생각하고 오셨다면 이곳에 오는 것이 좋습니다. 단 늦게 오면 주차가 빡빡하니 일찍 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제가 이곳에서 추천하는 트레일은 2가지인데요. 하나는 캘리코 탱크 트레일이고 또 하나는 호트레드 피크 트레일입니다. 캘리코 탱크 트레일은 끝부분에 캘리코 탱크라고 불리는 작은 연못이 있는 트레일인데요. 항상 물이 있는 것은 아니고 시기별로 물이 있는 때는 다릅니다. 왕복으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면 아주 넉넉히 다녀올 수 있는 트레일이고요. 일부 구간을 제외하면 경사가 심하지 않고 길이 쉬워서 등산 초보자도 충분히 다녀올 수 있는 트레일입니다. 트레일 끝까지 가시면 라스베가스의 전경까지 보이는 짧지만 멋있는 트레일입니다. 다음 설명드릴 트레일은 제가 가장 추천하는 트레일인데요. 바로 터틀헤드 피크 트레일입니다. 터틀헤드 피크 트레일은 왕복 5시간에서 6시간까지 잡아야 하는 꽤나 힘든 트레일인데요. 트레일 중간 부분이 경사가 꽤 심하고 미끄러운 데다가 바위들도 뾰족뾰족해서 준비를 조금 하고 다녀오셔야 하는 트레일입니다. 하지만 힘든 만큼 얻는 것이 있달까요? 트레일을 오르는 중턱부터는 레드락 캐년의 쭉 뻗은 산자락과 평원이 있는 경관으로 그만큼 보상을 해주는 곳입니다. 정상에 오르면 360도가 탁 트여서 각도별로 다 다른 느낌의 뷰를 보실 수 있고요. 라스베가스 도시도 한눈에 보실 수 있습니다. 터틀헤드 피크에 다녀오시면 레드락 캐년은 다 보고 왔다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로 개인적으로 레드락 캐년에서 가장 멋있다고 생각하는 트레일입니다. 다음 포인트는 하이포인트 오버룩이라는 포인트인데요. 이름 그대로 높은 지역에서 레드락 자연보존 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터틀헤드 피크 트레일을 다녀오신 분들이라면 힘든 몸을 이끌고 굳이 가실 필요는 없는 곳입니다. 이미 다 봤을 경관일 테니까요. 하지만 산행을 다녀오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한번 차에서 내려서 볼만한 뷰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기타 방문지로 저는 비지터 센터를 되도록 방문을 추천하는데요. 비지터 센터가 대단히 멋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이유는 창문이 멋있어서입니다. 빨갛고 웅장한 바위들을 보는 각도로 건물을 설계한 것이 너무 잘 만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기프트샵도 여기 있는데요. 루프 형태라서 한번 지나면 다시 입장을 해야 하니 비지터 센터에 가고 싶다면 입장 후 금방 나오는 왼쪽 길로 빠져야 합니다. 그 외에 비지터 센터 뒤쪽 공원에도 지질과 동식물에 관한 설명이 자세히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둘러보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방문 시 주의사항이 몇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방문 시간 예약이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여름 시기를 제외하고는 방문 시간을 예약해야 합니다. 예약은 엄청 미리 할 필요는 없는 편이고요. 봄, 가을, 주말 오전 시간은 2-3일 전에는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용 시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recreation.gov에서 보실 수 있고요. 예약도 하실 수 있습니다. recreation.gov 앱이 있으니 미국 여행 기간 동안 캠핑도 하실 생각이라면 앱을 받아서 편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캐년 주변에서 인터넷이 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약증을 입구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예약한 화면을 스크린샷을 찍거나 프린트를 해가셔야 됩니다. 이름으로 확인을 해주기도 하지만 혹시 모르니 미리 준비해 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차량당 $20의 입장료가 있습니다. 애니얼 패스를 가지고 있으면 입장료가 면제되는데 온라인으로 예약할 때 결제하기 전에 패스를 제시할 것이라는 항목을 선택해서 $20를 일단 감면받고 예약을 하셔야 됩니다. 예약할 때 $2의 수수료를 받는데요. 이것은 애니얼 패스를 가지고 있어도 받는 수수료이므로 걱정 마시고 결제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레드락 캐년의 나머지 반도 많은 트레일들이 있지만 여행객의 입장에서 굳이 나머지 포인트까지 가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레드락 캐년은 가까워서 정말 쉽게 갔다 올 수 있는 곳인데요. 여행객들이 잘 몰라서 못 가는 것 같아 아쉬운 마음에 이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라스베가스 여행을 조금 길게 오셔서 일정의 여유가 있으시다면 혹은 렌트가 하루 정도 더 비어있다면 카지노만 하지 마시고요. 레드락 캐년에 들러서 멋진 경관 보면서 대자연의 기운을 한번 받고 땡기러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